좋은 아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창밖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기고 싶어지는 겨울 아침입니다. 손은 시리고 어깨는 움츠러들지만 이런 계절이 오면 이상하게 마음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달력의 숫자가 바뀌어도 우리의 하루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운 아침에 잠시 멈춰서서 라디오 한 편을 듣는 시간만큼은 어제와 조금 달라도 괜찮겠습니다. 이 시간은 뭔가를 더 잘하라고 다그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당신의 하루가 너무 차갑게 시작되지 않도록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올려두는 시간.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말들 6가지와 그 말이 남긴 자리로 시작을 열어보겠습니다. 너나 잘해 라는 말. 이 말, 혹시 오늘 아침에도 어디선가 들으셨나요? 아니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몇 번이나 되뇌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는 화를 가장한 서운함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갑자기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쌓이다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또 나만 잘못했네.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네. 이런 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이 쌓이면 어느 날 그 말이 나옵니다. 너나 잘해. 이 말은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던지고 나면 이상하게도 이 속이 시원하기보다는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함께 대화의 문도 함께 닫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적보다 이해받고 싶습니다. 너나 잘해 대신 이렇게 말해볼 수는 없을까요? 그 말 조금 서운했어. 오늘은 그 얘기까지 듣기엔 내 마음이 좀 약해. 이 말은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려줍니다. 혹시 오늘 하루 중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항상 상대를 향해 날아가는 말만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나 자신에게 먼저 향합니다. 난 못해라는 말. 이 말 혹시 요즘 들어 조금 더 자주 입에 붙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엔 한 번쯤은 해볼까 고민이라도 했던 일들 앞에서 요즘은 생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난 못해. 이 말은 누가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비웃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남의 말은 흘려도 자기 말은 꼭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떠올려 봅니다. 걷는 것도 처음엔 못했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도 처음엔 못했고,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도 처음엔 다 서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씁니다. 난 못해. 이 말은 현실을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미리 접어버리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못해도 해보긴 했는데 이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 말 속에는 게으름이 아니라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다시 실망하는 게 힘든 겁니다. 난 못해 라는 말은 포기 선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보호입니다. 더 다치기 싫어서 미리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되면 인생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새로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생각을 스스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 하나만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난 못해가 아니라 해보진 않았지. 이 말은 용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살짝 열어두는 말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어떤 말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게 만듭니다. 나중에 하자. 이 말 참 편한 말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처음엔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나중에 하자. 그 다음엔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그러다 보면 이 말은 습관이 됩니다. 나중에 하자. 이 말은 포기처럼 들리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포기라고 말하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는 미루는 말로 자신을 속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연락해야지. 나중에 내 몸 좀 챙겨야지. 그런데 그 나중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가 가고 예, 한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좀 늦었지. 나중에 하자라는 말은 게으름의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지금이 버거워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힘이 없고 지금 당장 움직일 여유가 없어서 우리는 이 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되면 삶에서 처음이 사라집니다. 처음 전화해보는 일, 처음 시작해보는 일, 처음 솔직해지는 순간 그 모든 게 계속 뒤로 밀립니다. 나중에 하자. 대신 오늘은 이 말 하나만 마음속에서 남겨둡니다. 지금 조금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이면 충분합니다. 미루는 말이 쌓이면 몸과 마음은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죽겠네 라는 말.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은 농담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힘들다는 말을 정직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웃음 섞어 말합니다. 죽겠네. 이 말이 하루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한 번, 점심 지나서 한 번, 저녁 무렵에 또 한 번, 그렇게 하루가 이미 지친 상태로 흘러갑니다. 신기한 건 이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몸도 그 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같은 피곤함이어도 좀 힘드네 라고 말한 날과 죽겠다 라고 말한 날은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자기 귀로 듣고 그걸 믿어버립니다. 죽겠네 라는 말은 사실 이 말에 가깝습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괜히 약해 보일까봐 우리는 웃으면서 이 말을 씁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도 이미 다 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직 남은 시간도 버거워집니다. 오늘은 이 말이 나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내가 좀 많이 힘들구나. 이 말 하나가 몸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다 보면 마음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은 이런 말로 툭 튀어나옵니다. 신경질 나. 이 말은 화를 뜻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지쳤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 신경질을 내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이미 한계 가까이 갔을 때 이 말이 나옵니다. 이상한 건 신경질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잘 안 난다는 겁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나옵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아줄 것 같아서 참아줄 거라 믿어서 가장 편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먼저 쏟아냅니다. 그런데 짜증은 말보다 공기로 먼저 전해집니다. 목소리 톤, 숨소리, 걸음걸이, 아무 말 안 해도 주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 힘들구나. 사람이 떠날 때 대부분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짜증을 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좀 쉬고 싶다. 이 말 하나만 남기고
조용히 멀어집니다. 신경질은 성격이 아닙니다. 인격도 아닙니다. 휴식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오래 버텼고, 너무 오래 괜찮은 척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신경질 나라는 말이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세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 말이 나올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내가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나를 먼저 알아주는 것. 그게 신경질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변화로부터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쳤지? 이 말은 되게 이렇게 쓰입니다. 그걸 한다고? 그 나이에? 지금 와서? 이 말은 상대를 걱정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를 막는 말입니다. 세상은 항상 미친 생각에서 조금씩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주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것이 불편해집니다. 낯선 것, 다른 선택, 예상 밖의 결정, 그 모든 게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미쳤지라는 말은 상대를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내가 움직이지 않기 위한 말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해도 되잖아. 나는 변하지 않아도 되잖아. 이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안에 갇힙니다. 늘 하던 방식, 늘 하던 생각, 늘 하던 말, 그 안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한 자리는 성장이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미쳤지? 대신 이 말 하나만 속으로 바꿔봅니다. 저런 생각도 있구나. 저런 선택도 가능하구나. 굳이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만 해줘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넓어집니다. 어떠셨나요? 앞에서 나눈 말들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생각으로만 머물렀다면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어느 순간 선택이 되기도 하고 그 선택은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연입니다. 미국 중부 캔자스시티의 한 거리에서 해리스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컵 하나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사람들은 해리스를 보기도 하고 보지 않은 척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는 컵 안에 동전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실수로 동전과 함께 손에 끼고 있던 다이아 반지가 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손을 씻다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어야 할 반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이아 반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값비싼 물건이어서가 아니라 그 반지가 그녀에게는 의미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꽤 지났고 그 반지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장면은 길가에 앉아있던 노숙자의 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절박해지면 가장 희박한 곳으로도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그 거리로 돌아갔습니다. 해리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뭔가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반지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기대가 무너지면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해리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합니다. 아, 반지요. 잠깐의 침묵 뒤에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컵 옆에서 조심스럽게 다이아 반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아서도 아니고 감사해서도 아니고 그저 사람에게서
이런 선택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큰 감동을 받았고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반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해리스의 선택에 마음을 움직였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돈은 다이아 반지의 가격을 훌쩍 넘는 액수가 되었습니다. 해리스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진행자가 묻습니다. 왜 반지를 돌려주셨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소유가 아닌 물건을 돌려줬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말에는 자랑도 없고 뿌듯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선행으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무려 16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번 사연은 어떠셨나요? 그는 반지를 돌려주기 전에는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은 단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삶에 전혀 다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로는 놓는 쪽이 삶을 더 멀리 데려간다는 것. 우리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라는 말의 의미를 나눠볼까요? 우리는 혼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살아있으므로 비로소 우리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세상에 나왔고 말을 배우기 전부터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어서 나가 되지만 함께해서 우리가 됩니다. 우리는 잘할 때만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아니고 웃을 수 있을 때만 함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운이 빠졌을 때, 말수가 줄었을 때,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날에 그 옆에 누군가가 남아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서 버텨온 날보다 누군가 덕분에 버틴 날이 훨씬 많습니다. 누가 대단한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줘서 아무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그래, 이 한마디로 하루를 넘길 수 있었던 날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이기에 행복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자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혼자라면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을 텐데 누군가가 있으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늘 웃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은 대부분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우리이기에 살맛이 납니다. 아무 일 없는 날에도 괜히 하루를 이야기하게 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혼자 먹으면 그냥 한 끼인 밥이 함께 먹으면 하루의 중심이 되는 이유. 그 이유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이기에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울 때는 혼자 울어도 되지만 웃을 때는 함께 웃고 싶습니다. 기쁜 일은 나누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고 슬픈 일은 나누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살아왔습니다. 어제는 생각보다 많은 날이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지나쳐왔습니다. 어제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서툴렀고 조금 더 급했고 조금 더 혼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제를 건너왔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말을 되뇌며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비슷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함께할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기다려줄 사람이 있고 부르지 않아도 옆에 있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일은 갈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곧장 가지 못했다고 해서 틀린 길은 아니고 늦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항상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함께였기에 돌아갈 수 있었고 함께였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우리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서운한 날도 있었고 말하지 못한 감정도 쌓여 있었고 때로는 혼자 있고 싶어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가끔 무겁게 들리기도 합니다. 책임 같고 의무 같고 벗어나기 어려운 무언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말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이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였다면 중간에 멈췄을 날도 포기했을 날도 그만두었을 날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우리를 다시 걷게 한 것은 의지보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크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 모두가 같은 속도로 걷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이기에 우리는 조금 느려도 되고 잠시 쉬어도 되고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우리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살아왔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서로의 속도를 조금씩 맞추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함께이기에 내일도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은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한 사람이 조용히 첫걸음을 떼는 순간에서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 무엇보다 과감한 시작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방법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준비가 안 돼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그런데 조금만 더 솔직해지면 그 말들 뒤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시작하면 무언가가 달라질까봐, 그리고 그 달라짐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봐 우리는 시작을 미룹니다. 시작은 행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이제부터 하자. 마음을 먹는 일. 이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언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와 조금 다른 상태로 들어가겠다는 선언. 그래서 그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직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아직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스스로를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준비라는 말은 때로 우리를 보호해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가둡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은 시작하기 전까지가 가장 무겁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먼저 수십 번의 실패가 펼쳐지고 몸은 아직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어쩔 수 없이 펜을 들면 첫 문장을 한 줄이라도 적어 내려가면 그때부터 일은 조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해볼 만한 일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는 괴물처럼 커 보이던 것이 막상 손을 대면 크기가 줄어드는 일이 많습니다. 한번 펜을 들어 첫 글자를 쓰는 순간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는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을 현실로 불러내는 문입니다. 우지를 들어 밭을 한번 내리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한 번도 사람의 손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렸을 뿐입니다. 일은 완벽함을 묻지 않습니다. 준비가 끝났는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시작했다는 신호 하나를 기다립니다. 음, 주변을 가만히 보면 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여유롭지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항상 자신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머뭇거리는 시간을 짧게 씁니다. 생각이 몸을 너무 오래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시작을 기분 좋은 날의 이벤트가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작은 큰 결심이 아니라 습관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일이 늘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늘 준비 중입니다.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자료를 더 모으고 환경을 점검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실패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은 게으름이라기보다 두려움입니다. 잘하지 못하면 어쩌지? 괜히 시작했다가 상처받으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준비를 길게 만듭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마감이 다가오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힘든 시간을 맞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모자라 초조해하면서 정신뿐 아니라 육체까지 병들게 됩니다. 잠이 얕아지고 호흡이 짧아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일을 더 방해합니다. 결국 시작을 미룬 시간이 우리 몸을 통해 이자를 붙여 돌아오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이 안 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작이 늦었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작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있어서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불안한 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시작합니다. 다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건 없고 시작하면서 다듬는 거야. 그 말이 시작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해서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시작했다는 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뜻이니까요. 시작한 사람은 중간에 쉬어갈 수는 있어도 아예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람을 앞으로 밀어냅니다. 천천히라도 서툴러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시작하기가 더 어렵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경험이라고 불리지만 나이가 들면 실수가 후회로 남을까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시작은 더 작아져도 됩니다. 큰 판을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1시간씩 걷지 않아도 됩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가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책을 읽겠다고 마음먹었다면 한 장을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펼치고 한 문장을 눈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정리정돈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방 전체를 뒤집지 않아도 됩니다. 테이블 위 물건 하나만 제자리에 놓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은 늘 딱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시작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시작을 완성과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 시작하면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줄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작의 목적은 성과가 아니라 흐름을 여는 것입니다.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물은 한 번 길이 나면 생각보다 잘 흐릅니다. 시작이 물꼬라면 나머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흐름은 힘으로 만들어지기보다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 아주 짧게라도 그 반복이 내일의 나를 돕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오늘 한 번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자리 깔기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두 걸음을 부르고 내일의 두 걸음이 모레의 세 걸음을 부릅니다. 그렇게 사람은 커다란 결심 없이도
멀리 갑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뤄둔 일이 하나 떠오르시나요? 언젠가 해야지 라고 생각해둔 전화 한 통, 언젠가 가야지 라고 마음에만 적어둔 예약 하나, 언젠가 해야지 라고 말만 남겨둔 집안일 하나,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은 그 일에 1%만 해보면 됩니다. 1%면 충분합니다. 시작은 1%에서 50%가 됩니다. 그리고 그 50%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을 돕는 가장 간단한 방법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을 마음이 아니라 손으로 하십시오.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펜을 쥐고 버튼을 누르고 문을 열고 물을 따르고 의자를 당겨 앉는 것,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이제 시작했다는 신호가 됩니다. 시작은 생각의 용기가 아니라 손끝의 용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속담을 떠올립니다. 시작이 반이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시작은 반이고 남은 반은 당신이 이미 해낼 수 있는 것들로 채워질 겁니다. 다만 그 첫 반 쪽을 오늘 아침에 조용히 꺼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시작합시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늦었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시작을 오늘에게만 맡겨두고 가볍게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시작은 반이고 나머지 반은 시작한 당신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 어디 한 구절쯤 마음에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모든 말을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고 당장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이 생각 하나면 오늘은 충분한 하루입니다. 겨울은 몸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말 하나만큼은 조금 따뜻해질 수 있는 계절입니다. 내일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라디오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당신 편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는 시간. 내일은 오늘과 또 다른 말 하나를 붙잡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아침을 함께한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